오로운 영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살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그냥 헤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가 회복된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과연 여러분, 결혼을 해서 살다가 깽포 넣고 찢어지고 해서 다른 또 사람 만나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자식도 있고 그리고 모르죠, 혹시나 잘해줄지는. 그러나 태어나서 만나서 자식 낳고 기르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조금은 휴식기인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즈음에서 다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 결과치가 추수로 이어져서 열매를 맺은 것과 결과치가 쭉정이가 되어서 도중에 사라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로운 영혼 TV 시청자 여러분, 오로운 영혼 TV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올바르게 살아서 풍년의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겨울로 들어가서 다시 씨앗이 되어주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 결혼 생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결혼 성공케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제 나이 61살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살아오면서 그 고단함과 또 내 사랑을 지키는 전투를 했고 그런 과정들을 경험치와 이론과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신혼부부도 있고 중년부부도 있을 것이고 노년부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그 시대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 마치 그 못자리에서 모내기 하는 거잖아요. 못자리 속은 비닐하우스 속이고 좋은 흙이고 그렇잖아요.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좋은 흙이고 또 좋은 비닐하우스고 그렇죠. 그런데 논에 어떻게 비닐하우스 씌우겠습니까? 논의 여름철 장마 태풍 이걸 어떻게 막아줄 수 있습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수비와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공격은 먹고 사는 일이고요. 수비는 부부로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잘못 추구하다가 욕심 들게 하다가 공격만 하다 보면 수비가 뻥 뚫립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부부로 어떤 필연적인 상황으로 직업적인 거나 뭐로 인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부부의 중에서 그렇습니다. 공격만 하고 사는 사람은, 수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결혼, 안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비는 뭘까요? 공격은 뭘까요? 공격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직업적인 문제죠. 수비는 부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수비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한 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어떤 의리,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 개인의 어떤 측면은 도덕, 정직, 성실, 그리고 철학, 그리고 깨우침, 깨달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보여주는 것은 공격만 보여줍니다. TV에서 모든 것은 다 공격 측면만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안쪽에서의 모습과 부부 바깥에서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부 바깥에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치 엄마가 화려한 여자 개인으로서 사회 성공하고, 그리고 개인으로서 정말 잘하는 그 모습은 바깥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부부 안쪽에서 보는 것은 그 안에 남편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그 어떠한 부부, 혹시 아내가, 혹시 여자가 열심히 활동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보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쩌면 매우 불안하거나 이혼으로 이어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는 이미 부부가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수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비가, 우리가 축구 게임에서 수비가 있기 때문에 골키퍼를 제외한 10명이 모두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비수 4명 정도 남겨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써버리고 그 수비를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뻥 뚫려있는 수비가, 한쪽이 수비가 뚫렸으니 골이 냈습니다. 엉망진창적인 부부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단순롭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매우 디테일합니다. 부부 사이는 영의 교감, 영혼의 교감의 사이입니다. 영혼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창조 지식, 그 느낌으로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음과 양의 결합체입니다.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영으로 느끼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속고 속이는 길이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늘 긴장감 속에 삽니다. 그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는 만나서 편안하고 평온하고 휴식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그리고 힘들게 밖에서 일할 때 자기 짝에 의지하면서, 짝에 신뢰하면서 짝을 통해서 인생길을 극복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생활입니다. 근데 부부생활은 늘 긴장가고, 부부로 같이 만나서 말 한마디 못한다는 것은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숨길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숨길 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면 자기 속이야기 나올까 전전긍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는 정직해야 됩니다. 부부는 솔직해야 됩니다. 부부는 담백해야 됩니다. 부부는 단순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인생에 태어나면 나는 가난한 부모에 태어난 수 있고, 인생에 태어나면 나는 부자인 부모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 사람마다 가난과 부자를 경험했거나 가난과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가 가난한 남자 쪽으로 시집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짝을 만나면 그 짝에 탁 달라붙습니다. 즉 빈부의 차이가 큽니다. 결혼을 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 가난의 문제로 결혼이 깨지고, 찢어지게 부자면, 무지하게 부자면 그 부자인 사람의 정신적인 방향으로 결혼은 깨집니다. 결혼은 부자와 가난의 문제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결혼은 둥글둥글한 어떠한 인격적, 철학적, 깨달음, 도덕, 정직, 이 모든 결합체의 그 개인이 합쳐져서 부부로 삽니다. 그럼 부부로 사는 그곳에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리더라고 생각하면 참 어렵더라고요. 이 세상 살다 보면 각자의 가치관 차이로 자기 삶의 정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수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이 공격적 영역의 가치관으로 부부를 판단하면 그 부부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존재하는 곳은 이렇습니다. 부부는 의로운 영혼인 음과 의로운 영혼인 양의 결합체입니다. 부부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가운데 양심, 그리고 의로운 영혼에 있어서 방송하는 그 방송, 그 정직, 크래시브 노리지, 참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서로에 공유하면서 하는 게 부부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쪽 부부가 내면의 세계가 시끄럽고 더럽고 시궁창해서 거기에서 의로운 영혼의 세계에 들려주는 그 소리를 못 들은다고 하면 그 못 들은 사람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가난과 부자적 측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 측면으로만 삽니다. 수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공격적 측면을 살면 드디어 한쪽은 수비적 측면을 살아줍니다. 수비적 측면을 살아준 사람은 그 공격적 측면을 사는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삽니다. 다행히 그 수비적 측면을 사는 사람이 더 강한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리고 깨달아 살아서 그 힘이 계속 강화시키면 그렇게 많은 속을 썩이진 어떠한 수비적 측면에서 살고 공격적으로 측면으로 살고 된 그 짝을 끝까지 포용해서 인내해서 참아내면 매우 힘든 고단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인생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쪽이 수비를 했는데 공격이 너무 세버리면 수비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비하는 사람은 억울합니다. 수비하는 사람은 철학적이고 깨끗하고 창조적 지식으로서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근데 공격한 사람은 돈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부는 수비의 영역이라고. 부부의 수비의 영역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부부의 영역은 가난분의 1이고 부부의 영역은 부자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은 많이 벌려고 하는 부자고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부는 가난과 부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는 공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는 수비의 문제입니다. 부부로 살면서 우리는 극복을 해야 돼요. 함께 그 어려움을. 그건 수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의로운 영혼의 문제로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인파처럼 그런 거 오는 거 있습니다. 그 부부가 수비하면서 살다 보면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이 들고 깨닫고 더 두터워지고 의리가 깊어지면서 강력한 부부애가 생깁니다.
그거는 의로운 영혼에 주는 힘들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사인파입니다. 그러나 부부로 살면서 오직 공격 위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는데 그 일에 쩔쩔매 얽매이면서 수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공격적인 그것도 성공 못할 뿐만 아니라 수비를 하지 않음으로 가정도 잃습니다. 어렵습니다. 인생은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인생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길에 문제점 이야기는 나오죠, 사회에서. 왜냐하면 방송이나 사회는 공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비하지 않습니다. 수비하다 보면 수비는 정입니다. 조용할 공지. 공격은 동입니다. 공격 매우 시끄럽고 소리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방송이고 사회입니다. 그곳에 이런 소리가 떠도는 소리가 있습니다. 황혼이혼입니다. 어떻게 인생 총체적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혼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요, 참 우스운 게 있습니다. 수비를 하는 사람은 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격한 사람은 동입니다. 매우 우습게도요, 수비한 사람은 착합니다. 정직합니다. 솔직합니다.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공격한 사람은 골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을 넣는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열심히 수비를 한 사람과 열심히 공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한 사람이 수비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혹시 우리가 축구에서, 혹시 구기 종목에서 화려한 공격수가 있고, 그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건실한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 팀은 좋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공격수가 인격이 안 좋아서 수비수를 너는 뭐하더냐 집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그 팀은 이길 수 없습니다. 경기에서 집니다. 성공한 결혼 생활은 인생의 경기입니다. 인생의 경기장이 결혼 생활입니다. 인생의 경기장이 결혼 생활이에요. 인생의 경기입니다. 이 인생의 경기 룰이 있습니다. 성공한 결혼 생활은 정말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끝에 병도 들지 않고 그렇게 강하게 성장해서 끝에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의로운 영혼의 세상, 의로운 영혼의 결실은, 의로운 영혼의 세상 돌아가는 것이 결실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결실은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게 결실입니다. 부부의 결실은 백년해로입니다. 우리 결혼식에서 백년해로 하라 합니다. 지금 100년 더 살지만. 우리 운동 경기장이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 경기장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모두 공격만 하러 가게 되면 그건 뻥 뚫립니다. 100% 농사꾼으로 말하면 여름에 병충해 걸려 죽습니다. 수비하지 않으니까. 자, 인생으로 말하면 황혼이혼할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저는 25년의 주방을 보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모한 공격만 한 것입니다. 뻥뻥 뚫렸습니다. 수비가. 저는 후회합니다. 그럼 먹고 살려고 했고 제가 그 시절에 그 일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61살에 돼서 그 수비에 뻥뻥 뚫렸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시 말해 저는 황혼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공격이지만 그래서 저는 책을 한 70권을 썼습니다. 수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비를 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수비를 못한 결과치로 있는 이 문제를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격만 하는 이 문제도 우리는 맞벌이를 했으니까 또 다른 공격수도 마찬가지 공격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비의 문제, 이 공격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모든 지혜를 써서 수비하지 않은 저의 잘못과 그래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다시 수습을 하고 인생 경기장이 평온하게 축구를 찰 수 있고 그러한 하기 위해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수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절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 예절입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 하나 올렸습니다만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게 부부의 시작입니다. 왜 부부는 늦어서 미안하다고 할까요? 본질적으로 부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남철 자석을 딱 대보면 탁 달라붙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는 원래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미안함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 수비하는 사람은 전전긍긍합니다. 공격이 끝났으면 바로 수비로 넘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축구에서 막 공격하다가 이제 공격이 끝났어요. 그럼 상대편이 공격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비로 넘어야 되잖아요. 직장이 끝났으면 이제 수비하러 넘어와야죠. 수비는 뭐예요? 부부로서 함께 틈이 세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수비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수비수가 그 수비에 공격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한쪽 수비 갖고는 안 돼요. 부부가 합쳐서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쪽이 술을 먹고 자기 일이라고 헛공격이잖아요. 공격이 끝났잖아요. 6시 업무를 끝났는데 자기는 업무 타임이라고 술을 먹는데요. 계속해서 술 먹고 다니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그건 헛방치 하는 거죠. 이쪽이 수비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쪽은 끊임없이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쪽도 나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돈은 버는 것은 공격입니다. 부부로 사는 건 수비예요. 이게 조화로워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쏠리거나 한쪽을 완전히 무시하면 절대 부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 남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수비를 하는 사람은 여자거든요. 그런데 저는 묘하게 남자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다수의 주부들은 술을 못 하잖아요. 담배도 안 피고 오직 살림만 하잖아요. 네, 저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커피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년을 해서 집에 있습니다. 수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수비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공격수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화려하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술 잘 먹고 일 잘한다고 밤늦게 일한다고 화려하게 합니다. 자식들도 지 엄마 그 직장에 일하는 부모 한 사람이
돈을 주고 하니까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비하는 그 한쪽의 부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을 먹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6시 직장이 끝나서 술을 먹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 승진을 뭐 한다 할지라도 수비를 하지 않으면, 이미 공격권은 상대팀에 넘어갔는데 그때까지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오고 하면, 수비를 하지 않으면 축구장의 게임은 다칩니다. 지는 것은 바로 황혼연이 되는 거거든요. 경기에서 지는 것은 뭐죠? 가장 쓸쓸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인생에서 지는 것은 이혼이고 이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기분 좋은 것도 부부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도 부부입니다. 가장 기분 좋은 것은 수비와 공격을 균형점을 갖고 하는 것은 서로 행복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수비를 하지 않고 공격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이 콩콩콩 터지니까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수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공격은 화려합니다. 화려한 공격은 칭찬이 자자하고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수비한 수비자는 누구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구 경기에서 승리 끝에 골을 넣은 사람만 있지 수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축구는 계속됩니다. 수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를 해줬기 때문에 공격에서 골을 넣지 않든 골을 넣든 수비해줬기 때문에,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부부애를 지켰기 때문에 계속 골을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쪽 먹고 살기 위한 기술만 채우고 가보는 것과, 책도 있고 고전도 있고 동양 철학도 있고 서양 철학도 있고 불교, 유교, 공자, 이 모든 것을 읽고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사는 것과, 깨달은 사람과 일하면서 사는 것과, 그런 거 다 무지해버리고 오직 돈을 벌고 술과 담배 오직 직장 사는 것과, 이 차이가 얼마나 벌어집니까? 어떤 개인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답니다. 내가 소중해서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공격만 시간을 써버리면, 결혼해서 사는 한쪽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그 한쪽은 결국 참지 못하면 그 소중한, 그 매우 소중한 것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수비는요 소리 없이 합니다. 공격은 화려하게. 성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는 매우 강력한 수비 집단이었습니다. 유교의 철학은 인입니다. 인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 우호롭게 지내는 게, 이게 인이에요. 유교는 가정의 철학입니다. 사실상 가정의 철학인데요, 공자는 가정의 철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자가 정치에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공자는 정치적 이상향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조선시대는 유교의 그 경전이 과거급제 그 고시패스의 시험 과목이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조선시대는 안방은 안중이고 사랑방은 바깥중입니다. 안과 박이 있어요.
바깥 주인이 안쪽을 지키고 안주인이 안쪽을 지켜서 바깥을 지키고 해서 이 이혼이든지 결혼 생활에 문제든지 물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이혼 확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비하지 않습니다. 안주인, 바깥 양반, 사랑채, 그리고 안방 다 수비 영역이거든요. 사랑채는 불러서 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시객, 문객, 토론하는 사람 밥을 대접하면서 사랑채에서 남편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수비. 그 다음에 안채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안채는, 양반가의 안채는 CEO예요. 살림이라고 하거든요. 살림 경제지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살림은 조선시대는 기업이 없었잖아요. 농사를 근간으로 한 가정, 그리고 남편이 과거급제해서 양반가, 이거 아니에요. 양반의 재산은 농토였거든요.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것은 CEO인 안사람이 안쪽에서 종들을 다스리면서 지었거든요. 그리고 바깥 양반은 드디어 관료로서 여러 지방 수령도 됐고 했었거든요. 그때 안쪽은 안쪽인 음자리를 지켰거든요. 수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수천 년과 지금 바꿔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역 철학에 음과 양이 있는데 음은 안쪽이고 양은 바깥쪽입니다. 주역에서 숫계와 이계가 있습니다. 이계는 음이 안쪽이고 양이 바깥쪽입니다. 태양입니다. 강한 에너지체예요. 그래, 감깨는 겨울이고 죽음인데 가운데가 양이고 바깥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운데가 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가운데가 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꼴이 퇴직하고 나와서 가정에 살아보니까 제가 양이잖아요. 음인 누구가 밖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 불안정이 너무너무 불안정하네요. 사실 저는 연금 받고 돈 걱정 없거든요. 저 300 이상 받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불안정해요. 이 가정이 흔들흔들합니다. 막 이게 자연의 이치를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음은 안쪽이에요. 양은 바깥쪽입니다. 이 사실이 어겨지면 주역에서 감깨인 겨울깨는 죽음깨입니다. 주역에서 이깨인 확깨는 살고 강한 에너지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두 개 기준에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음이 음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음은 여러분 조선시대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양반가에서 남성은 사랑방에서 과학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으로서 유교 질서가 딱 잡혀있어요. 그럼 질서가 잡힌다고 되나요? 음이 음자리를 잡아줘서 음으로 이 어떤 관계의 모든 액션을 다 음이 지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원해줬습니다. 손님이 오면 음이 기꺼이 밥을 해주고 좋은 대접을 해줬어요. 조선시대는 아무리 가난해도 손님이 오면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수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나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마을 주민이 다 와서 상을 치러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수비를 하지 않습니다. 수비를 하지 않으니까 모두 공격만 하다 보니까 이제 농촌 마을도 다 공격만 합니다.
수비할 필요가 없어요. 수비할 때는 그래도 찾아가서 서로 교화하고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요. 지금 비닐하우스 크게 짓고 전화하고 마을 사람과 소통 없이 도시 고객 상대하다 보니까 마을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주인 역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에 어떤 누가 초상이 나도 안 갑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주인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수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을 당하면 마을 주민이 모두 옵니다. 이 수비란 말은 뭐냐면요. 조선시대는 부모 장사 지낼 때 혼자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체를 산에 가서 묻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비를 했던 겁니다. 아무리 내일이 바빠도 남의 장사 지내면 전부 다 그저 갑니다. 상호 부조죠. 서로 돕고 살았던 겁니다. 서로 돕고 사는 게 수비거든요. 지금은 수비하지 않습니다. 다 공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 지면 죽습니다. 부부 생활에서 수비를 하지 않고 계속 공격하다 보면 황혼이혼을 합니다. 결혼판이 깨집니다. 그러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 역사 속에서, 철학 속에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 이야기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이깨와 학계의 차이는 삶과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제 개인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어요. 직장에 어떤 동료들이 썼고 저 개인 쓰지 않았고, 가난한 내 형제자매를 썼고 나를 위해 쓰지 않았고, 그리고 나의 가족 위해 썼습니다. 난 나를 위해 돈 10원도 쓰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원 동료들과 가난한 도우면서 도왔지만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시장에 가서 떡을 사서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퇴직해서 딱 돌아왔습니다. 저는 비록 밖에 있었지만 수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수비하고 나서 그 결과치로 제가 살 수 있는 집도 두 채 사고 제 돈으로 다 갈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따가서 보니까 제가 죄인이 돼 있더라고요. 세상 여러분, 성공하게 결혼 생활의 성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철학 속에 하나 있습니다.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는 이런 걸 내포하는 겁니다. 공격과 수비를 균형점 있게 하는 겁니다. 축구에서도 공격과 수비를 균형점 있게 하는 축구판이 오래 가거나 이기거나 비기거나 하지, 공격만 1번도를 하게도 수비를 하지 않으면 혹시 하나 실패를 하게 되면 골이 납니다. 안전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안전망을 두텁게 쳐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 TV를 좀 사랑해주고 지지해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결혼 생활입니다. 죽을 때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것은 결혼 생활의 성공이어야 됩니다. 죽을 때 외롭게, 이제 고독 사는 사람도 많고, 죽을 때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것은 이 인생을 살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교의 윤회설에 따르면 어떤 윤회의 결과물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고, 매우 소중한 이 기회를 인간으로 왔을 때 해탈의 경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 개념 있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승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수많은 조선시대든 신라시대든 고려시대든 승려를 하고 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돼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짝을 만나야 돼요. 따로 양 따로 사는 건 불완전하거든요. 이건 우주의 이치가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이치는 음과 양이 합쳐서 함께 있는 거예요. 화학적 분석 구조에서도 분자 구조도 플러스 마이너스 함께 있어요. 함께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붙어있는 색깔의 특징이 나타나서 분자의 어떤 고유한 성질이 나타나요. 혼자 있으면 성질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음과 양이 합쳐서 저렇게 살게 되면 그 부부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는 우리는 개인의 수비 영역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공교육은 수비형 교육이 아니라 공격형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키울 때 순종의 교육보다는 공격의 교육을 키워버렸습니다. 조선시대 충효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효는 빼버리고 충만 가르칩니다. 충효 사상은 어쩌면 밸런스 있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가족의 영역에서 가족이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은 효고 국가는 충입니다. 지금 가족이 아니라 개인인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젊어서 직장 생활할 때 모릅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한쪽으로 다 모아져요. 그렇잖아요. 밖에서 수많은 여러 곳에 물이 비가 떨어지던 빗물이 강으로 와서 그 샛강을 통해서 큰 강으로 모아져서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게 죽기 전 그 상태 다 보여집니다. 그때 황혼연이 있으면 그 인생은 지금까지 산 인생이 끊임없이 거짓말과 사악함으로 살았습니다. 사악함의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결국은 황혼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황혼연을 합니까? 자식 다 키워놨고 손자들도 있고 그래도 혼자 어떻게 삽니까? 나이 힘도 없는데 누가 밥에 사람 필요하잖아요. 왜 이 시점에 황혼연을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로 살아서 농부 결실이 봄, 여름, 가을에서 추수해서 황금 물결에서 별을 거두어야 되고 그래서 겨울이 돼서 그걸 먹거나 씨앗이 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 결실을 걸어서 황혼기가 뭐예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거잖아요. 이때 이혼하면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식은 사분을 되고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아까 말했듯이 비가 왔을 때 수 공간에서 여러 비가 맞아서 강치를 통해 강에 들어와서 한강에 통해서 바다로 가잖아요. 그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청소년 젊은 사람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요, 혹은 결혼해서 이혼하고 막 개판으로 살게 되면요, 그거 60대 되면 다 보입니다. 60대는 왜 그러냐면 60 전은 직장이 있으니까요. 개판 치고 살아도 압니다. 60이 지나면 이제 다 보입니다. 다 결상이 돼요. 찢어지면 찢어지고 황혼연이 생깁니다. 황혼연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황혼연 하는 것은 하다 못해서 황혼연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연을 봅시다. 나무가 커, 사람들이 커지나요? 자연의 이치는 성장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이 죽지 않은 전만 우리 인간을 보호하는, 태양을 보호하는 그런 나무로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고 쭉쟁이는 잘려나서 불에 떼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저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혼자 지 마음대로만 살아야 될까요? 혼자와 우리가 있어요. 부부는 우리예요. 함께 저녁에 있는데도 계속 혼자 이야기해요.
그래서 묘하게 저의 논리가 먹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 이야기만 하니까 직장 이야기만 해요. 수비 공간에 와서. 여러분 축구에서 이미 상대팀이 공을 갖고 있는데 공격권에 있어요. 공격만 이야기해요. 수비하지 않고. 집에 와서도 직장 이야기만 해요. 자기 짝이 있고 그래서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수비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너무 어리석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어요. 우리 서로 처음 만났을 때요. 만나면 설레였고요. 조금만 약속 시간에서 늦어서 미안해 했습니다. 그 늦어서 미안해 하면 기다린 사람은 수비한 사람인데 방금 공격한 사람 늦어서 미안해 했으니까 수비한 사람도 만족합니다. 공격에 넘어갔어요. 수비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 와서 아이고 너 고생했다. 함께 수비하는 그 축구팀과 공격은 난 공격수니까 난 몰라 하면 그 어떻게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부부는 우리예요.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가는 곳에서 늘 공격하는 그거 자기 개인 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수비하는 공간에 와서는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공격수가 침대에 들어오는데 자기 혼자 공격 지역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 다 뺏겼는데 수비를 해야죠. 같이 부부의 어떤 지켜야죠. 부부의 가정을. 이 세상의 인생으로 살면서 인생 경기장 속에서 부부로 사는 이 부부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어떠한 쪽 공격수로 살든 어쩐지 모르지만 부부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런 오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새끼를 낳은 것 자기 피가 있습니다. 여자 피가. 남편은 피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남편을 등한시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삶 속에서 결혼식장에 부부가 함께 들어간 사람과 혼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 개인에서 어떤 운명에서 죽을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정을 주고 가꾸어 키워주면 좀 더 오래 살 거예요. 적어도 자연의 이치는 그러지 않을까요? 내 부모에 태어난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사는 게 자연의 이치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혼자 있습니다. 이거는 부부에게 있어서 수비와 공격, 음양의 조화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또다시 자신의 결혼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식, 우리 동물사에서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제비든 새든 제비가 키울 때 그 상황 키우고 딱 그거 한치를 키우고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 하나 다니잖아요. 부부끼리. 결혼 생활도 인간의 결혼 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우선이에요. 자식은 자기 결혼을 또 자기끼리 살아요. 그런데 참 슬프게도 무지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무지로 넘어갈게요. 개인의 무지로 부부끼리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해요. 재밌게. 돈을 모두 모를 미래의 자식을 쓰지만 자식이 결혼기가 오면 자식은 절대로 부모에게 부부에 신경 안 씁니다. 지킬 살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남자, 아내 여러분, 남편 여러분, 특히 아내 여러분, 여러분 아내 남편 사랑으로 잘 다스리면 그다지 좋고 든실한 여러분 아내 든실한 방어막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내는 강한 남자의 그 힘든 사랑, 그래서 여러분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이게 남자 잘못입니까? 남자가 잘못한 거예요?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면 남자가 악한 남자가 됩니까? 밥 한번 제대로 해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결혼해서 젊은 사람들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한번 정성을 다해 음식해봤어요. 직장생활 바쁘고 그 다 바쁜 거 이해하죠. 애 키워서 바쁘고 애 키우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거 다 공격이에요. 수비한 게 아니라 짬을 내서라도 정성을 다해서 남편에게 여보 애도 힘드네, 직장 힘들어, 미안해,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했어.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을 감동시킬 겁니다. 이 말 한마디는 남편의 하루 종일 직장생활에도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를 돌보게 하고 집에 와서 아내가 혹시 바쁠까 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아내의 그 영역을 도와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들 뭐 도움 영역이 않지만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부부 사이는 잔머리를 굴르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부부 사이는 수비를 해야 돼요. 수비는 협력 수비예요. 혼자 수비 안 돼요. 4명이 수비 라인을 계속 짓겠다, 옵사이드 시키게 해서 하잖아요. 같이 똘똘똘 왔다 갔다 뭉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수비예요. 이게 부부예요. 똘똘 뭉쳐서 하는 게. 부부 바깥이 직장이고 부부 바깥이 공격선이에요. 부부끼리, 부부 애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사랑하는 내 짝을 해줘야 돼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럼 진심이 다 일으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공한 결혼과 성공한 인생은 똑같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공한 예술가, 소설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이 묘하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개인의 영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어떤 개인의 영감으로 시를 쓰고, 어떤 개인의 영감으로 책을 쓰니까요. 그런 한쪽은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격 쪽에 있는 그런 영감반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점으로 넘어올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철학은 일반화가 특별화보다 훨씬 앞섭니다. 자연의 이치는 자연적인 이치와 인공과는 자연의 이치가 훨씬 앞섭니다. 영과 일에서 영이 훨씬 일보다 위대합니다. 영은 조용하게 청정한 공간으로 의로운 영혼이 사는 것이고, 일은 시끄럽고 더러운 무지한 인간이 사는 공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대한 것은 수비를 하면서 말없이 희생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말없이 희생하고 참고 인내해서 끝내 자기 짝을 이렇게 잘 관리해서 행복에 산 사람이 성공 일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그 위대한 수비 잘하는 위대한 영웅이 가족에 있어서 그 부부로 성공했고, 그러면 부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과 자식들도 다 성공합니다. 수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수비는 돈 버는 일도 있지만 수비는 덕이고, 덕, 성인 군자, 깨달음, 형님문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부부 사이에 서열로 전개가 되지 않아요.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막 그냥 지적고, 그렇게 되면요,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서로 막 어떻게 싸우면요, 둘이서 그냥 적이 돼서 공격하는 거예요. 다 공격수예요. 남자 대표 공격수, 여자 대표 공격수예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여자들이.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남자를 막 공격해요. 똑같다고 해서 공격수로만 있어요. 음양의 조화는 수비하는 것이지만 남녀 평등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조금 실수하면 막 공격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주의 질서는요, 여러분 닭장에 가서 닭 보세요. 닭이 어떻게 했는가. 장닭과 암탉 보세요. 암탉은 계속 먹이 활동을 해요. 왜? 알을 또 낳아야 되니까. 그러나 장닭은 먹이 활동 안 하죠. 누구 쳐다보다 조금 먹다 쳐다보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장닭은 그 공간의 지배자예요. 그 공간을 지켜야 되고 암탉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암탉은 수없이 먹기만 하면서 알 낳는 쪽 이쪽만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남녀 평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장닭과 아들, 이 남편이라는 생각은, 그 가장이라는 생각은 아들, 딸, 아내 전체를 보고 공간을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가끔은 좀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 남녀 평등이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암탉이 됩니까? 어떻게 장닭이 암탉이 됩니까? 어떻게 장닭이 알을 낳습니까? 어떻게 장닭이 계속 먹기만 합니까? 장닭은 장닭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남녀 평등에게는 여자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남자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남자처럼 장닭처럼 일도 안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비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남녀 평등이 도입되면서 수비에 대한 그 음자리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남녀 평등은 공격수거든요. 가정의 주부에서 남녀 평등 뭔지 아세요? 여자 대표 선수, 남자 대표 선수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대표 선수로, 공격수로. 그러면 부부가 아니에요. 남자 대표, 여자 대표 사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지금 부부의 오류가 그거예요. 남자 대표로서 여자 대표 살아요. 남편도. 그러니까 천생연분이고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지정해줬어요. 영혼을 그 의문 선택해서 그 남자 잘해주고 딱 한 그 남자를 이 육신이 있고 만나서 남녀 평등한 주제로 해서 단 한 번도 존중도 밥 한 번도 해주지 않고 사랑도 해주지 못해요. 정 한 번 주지만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냥 술이 지지고 볶다가 이혼도 하고 그렇게 살다 끝이에요.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우주의 질서가 아니에요. 음양의 남녀 평등은. 우주의 질서는 음양의 조화예요. 우리 지금 서로 남자 대표 여자 대표 공격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잘못했냐 이거죠. 다 남자 평등이 똑같다고 그래요. 밖에서 막 술을 먹어요. 왜 너는 그 수비를 하지 않고 그 직장이 끝나서 이제 이미 수비권이 들어와서 수비를 해야 될 때 수비하지 않고 인정하니까 공격을 위해서 술을 먹고 공격을 위해서 한대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맞아 해요. 왜? 이 사회는 모두 공격수로만 살기 때문이에요. 오직 집에서 초라하게 수비한 사람만 매우 초라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집에서 초라한 어떤 수비를 한 사람들이 막바지 혼인이혼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평생 깽판 놓은 한 인생은 공격수로만 살았던 사람에 대한 멋진 보복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슬픈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공격수가 수비를 하지 않을 때는, 익스큐즈 할 때는 그 공격수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공격수가 소중한 공격수는 작전상 작전을 위해서 공격이 있죠. 이 경우는 다르죠. 11명의 선수가 하나는 골키퍼고 4명은 수비수고 한 명의 골키터가 있고 이 골키터는 작전상일지 모르지만 나머지 또 이 사람도 수비할 때는 수비를 해줘야죠.
평범하면서 끊임없이 직장 일을 핑계지면서 퇴직 후 술을 마신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수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수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부는 수비의 공간이지 공격의 공간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플러스 가서 마이너스 만나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냥 지지자고고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놀이도 하고 재밌게. 근데 계속해서 술을 먹고 밖에서 공격만 하다 보니 이쪽에서 얼마나 많은 엉망진창이 있어서 수비하는 짝을 만나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쪽이 잘못된 비밀 노출될까 봐.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론 영혼 TV입니다. 지금 결혼하려는 사람, 그래서 결혼해 살고 있는 사람, 늙어가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수비하면서 우러운 영혼으로 결실을 맺어서 우러운 영혼에서 살아가는 길이 참입니다. 이 참은 수비를 해야 돼요. 너무 돈만 벌려 하지 마세요. 돈 버는 시간이 끝난 순간 다음은 수비의 시간이에요. 왠지 아요? 돈 버는 시간 8시간 써버렸잖아요. 그 8시간 수비수는 얼마나 고달프었을까요? 그 시간도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 수비수도. 이제는 수비만 하고 있던 그 8시간도 한국 사람이 빨리 집에 가서 함께 수비를 해야죠. 이 수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축구는 축구판일 수 있지만 더더군다나 상대팀에서 수비 지형에다가 타겟, 스트라이커를 놔두잖아. 이 스트라이커는 수비를 딱 떠들어거든요. 단 한 번의 공에 그 수비를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이 스트라이커는 바로 뭐냐 하면 수비수를 꼬여서 바람 피우게 하는 겁니다. 스트라이커는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공격하는 사람이 빨리 넘어 수비를 해야 수비수가 직면하는 위험을 막는 겁니다. 세상은요, 정말 그래요. 수비하는 사람은 공격수가 공격 끝나면 빨리 넘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 지나서 퇴근이 끝나면 바로 오기를 바라는 게 수비수예요. 이 세상 모든 주부들, 이 세상 집에서 수비하는 모든 사람은 퇴근 시간이 끝나면 바로 오기를 바라요. 직장 어쩌고 핑계 대면서 술 먹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수비하는 사람이 공격형 타겟 스트라이커에 당해서 수비하는 사람도 수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요, 공격형 주변 사람도 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공격형 주변 사람도요, 그게 잘못됐으면 그만해라, 술도 그만 마셔라 해줘야 돼요. 그걸 못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공격이 화려하고 술 마시고 막 좋은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직장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혼합니다. 여러분, 연예계 세상, 스포츠계 다 보세요. 화려하고 공격하고 술 먹고 하는 그런 사람 치고 가정이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참 웃깁니다. 돌싱돌싱 하면서 막 하죠? 개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공격만 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고 3년 동안 수비를 하다 보니까 이 수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같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때 감사하고 후회 없고 내 일생 원 없이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된다고 죽음의 일을 받아들이며 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